도로인데 광명에서 서울 간 인터체인지가 6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광명에 2.7km 구간에 인터체인지가 무려 3개가 신설됩니다. 그 이유는 광명에 있는 특별관리지역 525만 평을 통과하게 됩니다. 광명역 일대로 많은 인구가 몰려올 것입니다. 신분당선 주변 수원 시내에 건축 중인 아파트 풍선 효과로 지금 3억대 후반에 분양되는데 현재는 9억대 초반까지 상승했습니다. 풍선 효과입니다. 수용성이란 말이 있죠. 거기다가 구광 수용성, 구리, 광명까지 해서 5개 지역의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역 주변 땅은 1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LH공사에서 입찰해서는 응찰이 없어서 2013년도에 공터를 LH에서 매각하게 되었는데 평당 1,300만원 선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땅값은 주거지가 평당 2천만원, 건생이 3천만원, 상업지가 6천에서 8천만원까지 평당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도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개통되었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가 광명 주변을 지금 개통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명역 역세권 아파트 6개 단지가 있는데 4억에서 6억 선에 분양이 되었고 쿼드 역세권이 되었습니다. 기존 2개 라인에 이어서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지금 착공되었고 곧 착공됩니다. 이케아 광명점이 지금 성업 중인데 세계 1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광명점, 롯데아울렛, 중앙대병원 700석, 디자인 클러스터 29층짜리 세계동, 방송영상단지, K-팝 방송단지, CG 전용 단지, 어반 브릭스 단지, 산업단지 180만 평, 또 아파트 값이 3배로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6억짜리가 13억에서 15억 선까지 상승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겠죠. 경기 서남부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철도의 시발점이 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공통적인 공약이 뭐냐면 주택 가격 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MB 정부에서는 4대강 공사와 저탄소 녹색 성장을 목표로 했고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 중심, 여기에 바로 광명이 있습니다. 시흥시 시와 MTB 단지에서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를 거쳐서 서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인도원 지식산업센터에서 판교 테크노밸리까지를 연결해주는 그곳에 바로 월판선이 있습니다. 월판선은 월곡 판교선을 말하는데 시속 110km로 운행하는 준고속철도가 됩니다. 땅은 부정성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땅은 있어도 똑같은 땅은 없다는 말입니다. 광명은 회문의 땅입니다. 향남역 앞에 길림성이라는 중국 식당이 있는데 무려 26억을 보상받았습니다. 광명역 앞에는 내 땅을 밟지 않으면 전철을 탈 수가 없습니다. 오송역 같은 경우는 2차선 도로에서 2km에서 4km의 떨어진 땅을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광명역에서 약 400m 지점입니다. 다음 오늘의 주제인 상가 투자 전략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 개발 지구 면적과 대비해서 상업 용지 비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투자 대상 지역으로 삼는다. 둘째, 수익률 저하를 예상하고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는다. 셋째, 상권 형성 시기에 따라 투자 타이밍을 맞춰라. 넷째, 주요 동선에 있는 상가에 투자하라. 다섯째, 무조건 도로에 접한 상가만 투자하라. 여섯 번째, 공개 경쟁 입찰이라면 지나치게 높은 입찰가로 낙찰을 받지 말라. 일곱 번째, 30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하라. 여덟 번째, 배후 세대수 대비 공급량이 적은 상가에 투자하라. 아홉 번째, 근린 상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지역은 주의를 한다. 열 번째, 단지 내 상가가 후문에 위치한다면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11번째, 주거 면적 대비 상가 면적 비율을 확인하라. 12번째, 전면부 상가가 아니라면 투자하지 말라. 13번째, 시공사 브랜드에 현혹되지 말라. 14번째, 상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지하철 신설 노선 개통,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구 및 뉴타운 건설. 세 번째, 대형 상업시설의 신규 입점 등 이런 것들이 상권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역세권 토지 및 상가의 삼성 법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5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설 지하철 노선이 발표될 때. 둘째, 공사가 착공될 때. 셋째, 전철이 개통될 때. 이렇게 삼성 법칙이 있습니다. 다음, 토지 투자 전략 1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투자, 수익성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가 있는데 10년 후에 은퇴를 계획할 시 그 이전의 투자 기간은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의 매력은 많지만 그중 제일은 수익률입니다. 큰 것은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토지입니다. 순수 투자자는 수익률의 실수요자는 땅의 현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투자 기간을 최소 2-3년 단위로, 평균 5년 단위로 보유하면서 회전하면서 투자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토지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 현황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 공법과 법령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땅값이 오를 지역을 선점해야 됩니다. 개발지 인근의 로테이션을 관할하는 개발지랑 접해 있는 인근지역, 개발지 인근지역 중 도시지역, 또 개발지 인근지역 중 기존의 중심시가지,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되는데, 주거지를 평당 100만원에 살 때 200평을 투자하면 2억이 되죠. 그런데 자연녹지는 2억에 1000평 가까이 살 수 있으니까 성산이 있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공업단지나 산업단지 인근 투자 방식을 익혀야 됩니다. 국책사업의 트렌드를 읽어야 됩니다. 역세권도 역세권 나눔입니다.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좋습니다. 20-30분 만에 한 대씩 운행되는 그런 곳에 인구가 별로 타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지역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대규모 리조트, 테마파크,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로로 인해서 희비가 교차됩니다. 강남 불패, 역세권 불패라는 말이 있죠.
역세권은 세판이 짜여지고 어차피 뒤집어지기 때문에 도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교 분석은 그래프로 하라. 사업 단계별로 개발 가능 지역, 개발 계획 단계, 확정 단계, 사업 착공 단계 이렇게 단계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별해서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저평가된 개발 지역을 찾으라고 마지막 14번째로 말씀드리고, 다음 돈 되는 땅 대 피해야 하는 땅, 이런 제목 1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입니다. 개발지역 인근이 노다집니다. 개발지 인근을 선택했으면 다음은 도로입니다. 전문가로서의 현장감을 키워야 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다는 말이 있죠. 땅은 초보자가 봐도 좋은 땅이 최고로 좋은 땅입니다. 소유자가 너무 많이 바뀐 땅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예고 등기가 있는 땅은 또 피해야 되겠고, 지상권이 설정된 땅도 피해야 되겠고, 지진 난 것처럼 갈라진 땅도 피하고, 땅 생김새가 송곳처럼 뾰족한 땅도 피해야 됩니다. 주변으로 고압 송전탑이 지나가는 땅도 피해야 됩니다. 고가 다리 밑 땅도 피해야 되겠고, 골 다공증 땅, 즉 땅 중간에 남의 땅이 들어가 있는 땅도 피해야 됩니다. 다음 맹지, 도로와 땅 사이에 국어가 있는 땅은 예외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을 말하는 거죠. 다만 역세권은 1, 2차 역세권 어차피 세판이 짜여진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지주 설득 작업 없이는 대박이 없습니다. 15가지입니다. 다음 한국의 평당 1,000원짜리 땅 부자 스토리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억으로 1,000억대 부자가 된 대구 법무사 가명으로 최법무씨입니다. 1977년 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땅이 팔려서 1억이 생겼습니다. 그 땅으로 대구에서 가장 싼 땅을 생각했는데 화원읍 일대에 대구 교도소가 있죠. 그 땅 옆 임야를 평당 1,000원에 샀습니다. 장기 보유 목표로 1,000원에 10만 평을 1억에 샀죠. 그런데 30년 후에 2007년도에 평당 100만 원에 건설사에서 팔아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무려 1,000억대 부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 땅으로 저축하면서 수백억을 번 영종도 버스 기사 스토리가 있는데 그분은 가칭 100만 원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천시청이 들어선 남동구 9월동 인근 똥 푸는 할아버지 스토리를 사려드리겠습니다. 가명 동자풍씨입니다. 6.25 때 단신으로 혈혈 단신 월남에서 구두 닦기, 신문 배달, 건설 일용직 등으로 전전하면서 또 남의 집 똥 푸는 일을 했습니다. 농지 확보가 꿈이었고 결국 농사도 못 짓는 아무 땅이라도 사서 보유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의 남동구 9월동 쓸모없는 돌밭, 돌산 땅을 평당 10원에 매입했습니다. 계속 매입해서 30년간 그 후에 제법 큰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가장 싸고 암석이 많아 집안이 튼튼한 현재의 시청 자리, 인천시청 자리를 여기에 선택하게 되었고 동자풍씨는 하루아침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한 우물만 팠더니 우물에서 노다지가 펑펑 쏟아졌다는 가명 김평야 씨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둥이로 중절 후에 농사만 지었고 농지 80여 마지기 13,000평방미터를 보였는데 60년대 개발붐이 일기 전 장리로 돈을 불렸고 그 돈으로
논밭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1960년 초부터 사들인 땅이 50년 후 2010년경에 30만 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약 10만 평이죠. 농사를 빼면 잘하는 일이 없다는 신념으로 어느 날 9만 평방미터를 즉 약 3만 평의 신도시가 편입되었습니다. 일부는 현금 보상받고 일부는 대토 보상받고 그래서 일부는 공장을 지어서 월세 2,400만원을 받았고 현재 택지 지구내 땅이 6만 1,000평방미터 경지 정리된 땅 9만 평방미터 임야 8만 평방미터 보유를 하고 있고 시가로 환산할 때 600억 수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역세권 꼬마 빌딩 가지기 30억짜리 50억짜리 각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내지 5억 정도를 투자해서 10배만 되면 30억대 꼬마 빌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월세는 800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또는 임대 사업을 해서 절대 30억 50억 만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광명역 앞에 같은 경우는 최하 10배 상승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 임대사업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유 자금으로 땅 투자를 해서 30배 정도 차익을 보고 빌딩에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93회 부동산 김종호 부동산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